get in the shot that will finish things in. Oh, the uppercut. What an uppercut by Douglas. 헤비급의 파워는 다르다고들 하죠. 90kg 남자가 정확하게 때리면 닿는 모든 것이 멈춥니다. 하지만 헤비급에서는 파워가 경기를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의 커리어와 명성, 다시 링에 오를 의지까지도 꺾기도 합니다. 마비스 프레이저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복싱 역사상 최고의 헤비급 선수 중 한 명인 스모킨 조 프레이저의 아들이었습니다. 1986년 7월 26일 마비스는 20세 너크아웃 아티스트 마이크 타이슨과 대결했습니다. 타이슨은 20일 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는 타이슨에게 시험이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젊은 파괴자가 혈통 있는 복수와 맞설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3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프레이저가 의식을 잃고 캔버스에 쓰러지자 심판 조 코르테스가 즉시 개입했습니다. 그가 카운트를 세자 복싱계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괴물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이클 스핑스는 31전 31승의 무패였습니다. 전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마이클 스핑스는 헤비급에서도 레리 홈즈를 꺾는 등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빠르고 기술적이었으며 마이크 타이슨을 이길 공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1988년 6월 27일 애틀랜틱 시티에서 스핑스는 자신의 커리어 절정기에 아이언 마이크와 맞붙었습니다. 이 경기는 최종 결전으로 홍보됐지만 91초 만에 종료됐습니다. 타이슨은 이미 피를 맛본 포식자처럼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스핑크스는 제브로 거리를 유지했지만 타이슨이 파고들어 오른손 어퍼컷으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Tyson not afraid, as we expected, and Spinks ready to mix it up with him. Tyson along the ropes doing damage. Michael Spinks has to keep moving because every shot. Uppercut land. 스핑크스는 일어났지만 다리가 풀렸고 타이슨이 재빨리 접근해 콤비네이션으로 스핑크스를 쓰러뜨렸습니다. Been down in a professional fight, and he's down again. 마이클 스핑크스는 다시는 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부상이나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이크 타이슨과의 91초가 어떤 밤에는 자존심보다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타이슨은 복싱 역사상 가장 값비싼 91초를 막 끝냈습니다. 그는 한 남자의 무패 기록을 무너뜨리고 $2,000만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속 싸우려는 의지까지도요. 타이슨은 막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KO는 챔피언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37전 37승 33 낙아웃으로 무적이었고 논란 없는 헤비급 챔피언으로 모든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1990년 2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타이슨은 무명 선수 더글라스와 맞붙었습니다. 더글라스는 42대 1의 불리한 배당률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Keep in mind that Carl Williams looked pretty loose and relaxed again. Now has not yet gone to the body. Fighters such as James Tillis and Mitch Green. You hear his corner. 8라운드 동안 더글라스는 타이슨을 멀리 두려 잽을 쓰고 챔피언에게 콤비네이션을 적중시키며 훌륭한 복싱을 펼쳤습니다. 여덟 라운드에서 타이슨이 어퍼컷으로 더글라스를 다운시켰으나 도전자는 카운트에 버텼습니다. 그리고 10라운드에서 더글라스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나쁜 의도로
콤비네이션 펀치를 날려 타이슨을 처음으로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타이슨의 다리는 떨리는 것처럼 보였고 그의 방어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글라스는 4번 연속 펀치로 무패 타이슨을 캔버스에 쓰러뜨려 신화를 끝냈습니다. Getting the shot that will finish things in. Oh, the uppercut. What an uppercut by Douglas, and down goes. 그 장면은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헤비급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 4발로 캔버스 위를 기어가며 마우스피스를 찾고 있었습니다. 멍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카운트 내에 일어나지 못했고 심판 옥타비오 메이란이 10까지 카운트했습니다. 이 놀라움은 전 세계 모두가 쓰러질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무서운 KO는 한 전설이 또 다른 전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모습을 볼 때 일어납니다. 1973년 1월 22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복싱계는 헤비급의 위력을 재정의하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조 프레이저, 무패의 헤비급 챔피언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37전 37승, 단 34 넉아웃 의 기록을 가진 24세의 파괴자 조지 포어맨과 맞붙었습니다. 프레이저는 무하마드 알리를 이겼고 오스카 보나베나와 제리 쿼리와의 힘든 경기에서도 살아남은 전사였습니다. 그의 왼손 훅은 전설적이었고 그의 끈질긴 압박과 강철 같은 턱도 유명했지만 조지 포어맨은 그런 전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Frazier rarely wins the first round. Good. Joe Frazier up with that jab. 포어맨은 처음부터 전진했고 프레이저도 굳게 맞섰습니다. 두 선수는 중앙에서 주먹을 주고받았으며 점차 포어맨이 우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잔인한 어퍼컷이 프레이저의 턱을 강타했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Foreman having a very good round. Joe is 포어맨은 다시 전진해 연속 공격을 적중시켰습니다. 프레이저는 반복해서 쓰러졌고 2라운드 동안 무패 챔피언은 6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넘어질수록 충격이 더 컸습니다. go. Frazier down. Frazier and hold it. Frazier is being battered in Foreman's corner. Joe's about to go down. He goes. There goes Joe down again. 6번째 쓰러졌을 때 프레이저의 눈은 흐릿했고 얼굴은 부어 있었으며 전설적인 심장은 몸이 감당 못할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심판이 아이라운드에서 학살을 멈췄습니다. The fight is over. The fight is 경기가 끝났을 때 프레이저는 스툴에 앉아 자신의 무패 기록, 챔피언 타이틀, 그리고 무적의 아우라가 6분도 안 되는 시간에 체계적으로 무너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2라운드 만에 자신의 커리어 전체보다 더 많이 다운됐지만 조지 포먼의 체계적인 파괴는 복싱링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노가웃은 한 번의 강력한 펀치로 6번의 다운이 필요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때로는 완벽하게 들어간 왼손 훅 한 방이면 순식간에 복서의 의식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루카스 브라운은 큰 명성을 안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호주 헤비급 선수 루카스 브라운은 월드복싱 어소시에이션 전 챔피언이었고 엄청난 낙아웃 파워를 자랑했으며 도핑으로 인한 출장 정지 이후 복귀한 뒤로는 무패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24일 런던 오이 아레나에서 브라운은 딜리언 화이트와 맞붙었습니다. 이 경기는 원래 치열한 헤비급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브라운은 자신의 경험과 파워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5라운드 내내 브라운은 체격을 앞세워 강한 펀치로 경기를 주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는 브라운의 예상보다 훨씬 더 민첩하고 위험한 상대였습니다. Against Hellenius, when you've got someone against Anthony Joshua, but added advantage in speed as well. Right hand from White right into it. 6라운드에서 화이트는 자신의 거리를 찾기 시작했고 브라운에게
타격을 입히는 연속 콤비네이션을 퍼부으며 호주인 브라운을 로프 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브라운은 방역했지만 수비가 무너지고 다리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화이트는 강력한 왼손 훅을 날렸고 브라운은 즉시 의식을 잃은 채 캔버스에 쓰러졌습니다. 딜리언 화이트는 이제 헤비급에서 가장 위험한 복서 중 한 명임을 알렸습니다. 화이트의 왼손 훅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단 한 방, 즉각적인 KO였습니다. 다음 KO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느린 철거였고 결말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카를로스 타캄은 전사였다. 프랑스계 카메룬 헤비급 복서 카를로스 타캄은 안토니 조슈아와 끝까지 싸웠고 조셉 파커와의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8년 7월 28일 런던 OI 아레나에서 타캄은 데릭 치소라와 맞붙었고 이는 이 체급에서 가장 강인한 두 파이터의 전쟁이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7라운드 동안 두 선수는 강력한 펀치를 주고받으며 보통 복서라면 견디기 힘든 타격을 서로 버텼습니다. 타캄은 기술로 깔끔한 펀치를 날렸고 치소라는 끈질긴 압박과 강한 바디 공격으로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 Good body shot from Chisora. He's going to really need to show. Chisora has to give ground, and it could be about that. Who's physical? Chisora will start to take over, but it's anybody's this early on. It's just action-packed. Left hand from Chisora. Obviously the bottle incident By Chisora, and when you're back to who's the fight. 그리고 8라운드에서 치소라는 타캄의 몸의 연속으로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키며 눈에 띄게 타캄을 괴롭혔고 체계적으로 다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타캄은 방역을 시도했지만 그의 수비는 무너지고 있었고 치소라는 기회를 포착해 챔피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강력한 연속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The British heavyweight who started in February 2005. 데릭 치소라가 무서운 KO를 방금 보여줬습니다. 항상 한 방에 끝나는 파괴적인 KO만이 가장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몸통에 가해지는 매번의 타격이 관 속에 박히는 또 하나의 못이 되는 느린 철거와도 같습니다. 마지막 일격은 계산된 폭력 끝에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결말입니다. 1998년 3월 12일 존 루이즈는 복싱 역사상 가장 무서운 왼손 훅을 가진 사모아 출신의 데이비드 투아와 링에 올랐습니다. 경기는 금방 끝났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기 전 끝나버렸죠. 1라운드 19초 만에 루이즈는 투아 앞에서 잠깐 멈췄고 그 짧은 순간이 투아가 전설적인 왼손 훅을 날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Ruiz in trouble. Tua comes right at him. Another big bomb and Ruiz is down. 펀치가 정확히 들어가자 루이즈는 바로 쓰러졌습니다. 투아의 파워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헤비급 선수의 한 방이 경기를 끝낼 수 있음을 관중들에게 상기시키는 힘이었습니다. 토니 벨류는 크루저급 전 챔피언으로 체급을 올려 디비전의 무적의 왕에게 도전했습니다. 2018년 11월 10일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벨류는 우크라이나의 사우스포 올렉산드르 우시크와 맞붙었습니다. 우시크는 크루저급을 지배한 선수로 뛰어난 기량과 테크닉, 그리고 강력한 파워를 자랑했습니다. 벨류는 지역의 영웅이자 잃을 것이 없는 도전자였습니다. 7라운드 동안 벨류는 경험과 파워로 영리하게 복싱해 우시크를 예상보다 힘들게 했습니다. Potentially for Bellew with the right hand, essentially slaps you on the chin and will come at you from such awkward angles. Chip caliber opponents in the third and fourth fights in Lomachenko, which means jabs, which means output. Sometimes, they're Usyk though starting to connect. Good right. 그러다 8라운드에서 우시크는 자신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고 외과의사처럼 정확한 콤비네이션을 날리며 벨류의 수비를 독특한 각도와 끈질긴 압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벨류는 방역을 시도했지만
우크라이나 선수는 완전히 다른 레벨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Bellew trying to get close enough to fire the left hook in each one. And a good left hand by Usyk. So That's a dangerous clear punch. shots. That's a dangerous punch for Bellew because it comes. 우시크는 기회를 포착해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춘 왼손 펀치를 벨류의 턱에 적중시켰습니다. 영국 복서 벨류는 균형을 잃고 믿기지 않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Then drag that left hand back behind him and score. And then he nailed him right in the middle. Down is Bellew. 벨류. 그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뇌의 절박한 명령에 협조하지 않아 카운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우시크의 기술은 정말 정확했습니다. 다음 노가웃은 진정한 영국 헤비급 전쟁이었고 상상할 수 없이 잔혹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심 라흐만은 20대 1의 확률로 불리한 패자였으며 데이비드 투아와 올렉 마스카예프에게 패한 베테랑 헤비급 선수였습니다. 2001년 4월 21일 남아프리카 브락판에서 라흐만은 레녹스 루이스에게 헤비급 통합 세계 챔피언에 도전했습니다. 4라운드 동안 레녹스 루이스는 라흐만의 얼굴을 때리며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는 듯했습니다. Rahman, but that was due to, and that's a good solid jab from the champion, The Rock, and will he be the rock upon which right hand of his as we come up to the end of this first round? No damage. I believe now that all the butterflies are gone now, and they're going to get the show on the road. Probably trying to take effect on one of the fighters. Rahman walked onto a very good short left. Lewis's uppercut. 그러다가 5라운드에서 루이스가 방심한 틈을 타 라흐만이 기회를 포착했고 오른손 훅을 날려 루이스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해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That right hook that he just got caught with. Oh. Oh, he's got him! He's got 2020년 8월 22일 영국 브렌트우드에서 딜리언 화이트는 오랜 숙건이었던 세계 타이틀 도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판정승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라운드 내내 화이트는 강력한 펀치로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전설 알렉산드르 포베트킨은 전성기가 지난 듯했고 그의 몸은 더 젊은 딜리언 화이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On the waistband, 12 rounds ahead at heavyweight. To his temples, there it is. That right hand just whipping over the top of it. Can also works the body there. Povetkin can take this thing out of it. Stiff combination from White, was just caught with the left hook as he stepped. Thinking falling short there. 5라운드에서 포베트킨이 왼손 어퍼컷으로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그 펀치는 예고 없이 날아와 화이트가 앞으로 숙일 때 그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알렉산더 포베트킨이 헤비급 복싱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 KO를 방금 만들어냈습니다. 포베트킨의 역전은 베테랑 본능에서 나왔고 다음 KO는 완전한 혼돈이었습니다. 조직적인 폭력에 특화된 파이터의 작품이었죠. 네이선 고먼은 무패였습니다. 22세의 유망한 영국 헤비급 복서 네이선 고먼은 16전 전승에 완벽한 전적을 쌓았고 영국 복싱의 미래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13일 런던의 오이 아레나에서 고먼은 다니엘 두부아와 완전한 영국 헤비급 대결을 펼쳤고 이 경기는 누가 진정한 챔피언인지를 결정짓는 시합이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무패였고 모두가 세계 타이틀을 차지할 운명이라 믿었으나 한 명만 전적을 지키고 링을 떠났습니다. 4라운드 동안 고먼은 영리하게 복싱을 했고 자신의 움직임과 기술을 활용해 두부아의 파워를 피했습니다. 고먼은 깔끔한 펀치와 거리 조절로 경기를 경쟁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Electric atmosphere. Careful with that. Yeah. Ever so slightly. Most definitely, but the second round was a good round there for Dubois. Oh, big right hand from Dubois. 그러다가 5라운드에서 두부아는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고
고먼의 머리를 뒤로 젖히는 강력한 잽을 적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젊은 복서에게 눈에 띄게 고통을 주는 잔인한 바디블로우를 퍼부었습니다. 고먼은 방역을 시도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You got a longer reach. You use that footwork to get in and out with that left hand. 두부아가 고먼의 턱을 강하게 오른손 어퍼컷으로 치자 고먼은 완전히 나가 떨어졌습니다. Yeah. Well, yeah, but do it through boxing. That's the point. 다니엘 두부아는 영국 헤비급 복싱에서 가장 강력한 복서 중 한 명임을 방금 알렸습니다. 하지만 두부아의 어퍼컷은 떠오르는 스타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들은 전설이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될 때를 보여줍니다. 2024년 6월 1일 리아뉴스에서 쿠브라트 플레프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의무 도전자였습니다. 불가리아 헤비급 선수 쿠브라트 플레프는 수년간 다른 도전자들과 맞붙은 끝에 블라디미르 클리치코의 통합 헤비급 타이틀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2014년 11월 15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플레프는 거의 10년 동안 체급을 지배해온 우크라이나의 전설 블라디미르 클리치코와 맞붙었습니다. 4라운드 동안 플레프는 챔피언에게 맞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기술적인 능력을 활용하며 영리하게 복싱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클리치코는 그동안 상대들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려 왔습니다. 플레프는 오랜 시간 잽과 오른손 펀치로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그는 클린 타격으로 클리치코를 예상보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Klitschko is here. In Pulev, clearly on. Oh! No! The eyes are burying in deep into Pulev. Is he going to do it again here? This is going to take some time. He keeps getting caught with the long and straight right hand. So he's got to heavyweight up there, Warren Baster. 그리고 5라운드에서 클리치코는 이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잽을 더욱 정확하게 뻗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타이밍 좋게 플레프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클리치코는 체계적인 완벽함과 헤비급의 파워가 결합되면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KO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방금 증명했습니다.